네, 방역당국이 대유행 초기라고 진단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 두기를 호소한 상황입니다. 이 대유행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행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빨리 확진자가 늘어나면 뭐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뭐 의료진이 문제인 건가요? 병상이 모자라는 건가요? 이제 병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수도권에 일단 지금 당장 한 700여밖에 병상이 없는데 네. 지금 벌써 2, 3일 한 700명이 가까운 환자가 됐고 지금 속도라면 일주일에 뭐 1000명에서 2000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병상 확보도 중요하고요. 또 더 문제는 지금 노령층이 많이 진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중환자 치료에 대한 준비를 좀 빨리 갖추어야 사망률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급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방역당국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집에 가급적이면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일단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무증상기에도 감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깜깜이 감염을 막으려면 아예 안 만나면 감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플 때만 집에 있으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예. 회사랑 집에서만 지내시라. 이 정도를 하는 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 올라가면 그 정도 수준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회사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 마실 때 살짝살짝 마스크를 벗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나 싶은데 네. 어떤 걸 간과했을까요? 사실 KBS 들어올 때도 제가 KBS 이제 그 주임을 읽어봤는데 거기도 이제 커피 마시거나 이럴 때도 혼자서 마셔라. 혼밥 먹어라. 혼밥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카페 안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카페 이용 자체를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카페 이용이나 식당 이용하면서 감염된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날씨 맑아졌으니까 그냥 커피 하나 사서 좀 덥더라도 야외에서 마시고 식사도 되도록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좀 따로 드시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주셔야 실내에서의 감염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일부 교회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예전에 신천지 대구교회 때처럼 좀 빨리 교회 중심으로 확산을 막으면 좀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일단은 지금 이번에 집단 발병한 교회들에서 확진자 나올 뻔한 분들을 빨리 진단하고 빨리 격리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네. 다만 이 교회 중에 일부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네. 검사를 하라 그러는데 거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모습은 신천지 때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고요. 또 신천지랑 다른 게 고령 환자가 많은데 이렇게 검사가 늦어지게 되면 더 악화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거나 병원 오시기도 전에도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검사 거부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금 이제 그 교회 차원에서 좀 교인들이 빨리빨리 진단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방역당국이 뭐 1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좀 개입해서 끌고 와서라도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쪽에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일단은 검사를 받으러 오셔서 검사하고 확진되더라도 불이익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방법들 또는 지난번 이태원 때 동원했던 익명검사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인인 거 확인하지 않고 일단 검사를 해주겠다 이런 방법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지역 몇 곳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네.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3단계를 올리자고 하는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잘 하셔야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한꺼번에 동참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강화해서 일단은 지역사회 내 전파를 빨리 최소화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 전달의 측면에서 3단계로 올리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3단계를 못 올린다 그러면 실효적인 조치들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흥업소나 이런 데랑 링크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도 되니까 이런 고위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현재 자제지만 아예 그냥 금지를 시켜놓는다든지 기간 동안은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수반돼야지 지금 상황을 이겨내기가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강력한 행정 조치 이 두 가지가 병용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화제가 된 외신 한 가지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말레이시아에서 뭐 전파력이 10배가 넘는 변종 바이러스 발견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실험실적인 상황들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전파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실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데까지 확인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하나의 뭐 설 또는 뭐 가설일 가능성이 높고 증명하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전파 상황을 보더라도 그 정도의 속도가 빨라질 만한 바이러스로 변이된 모습은 사실 보이지고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낭설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볼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